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아울러서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번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기아,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지금 LG화학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지금 거래 금액을 보시더라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SK하이닉스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12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모두 하루를 쉬지 않고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10월달과 9월 말을 보시더라도 확실히 수급 자체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0만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화재 리콜 이슈도 있었고 또 자회사의 상장이 연기될 수 있다는 조금은 기대감을 끌 수 있었던 그런 재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7만원 부근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지지라인을 보여주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금은 횡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한 차례 돌파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에 급락과 연결이 되었었던 화재 리콜건, 그 내용의 양사의 1조원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내용이 악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자회사 상장이 조금은 뒤로 미뤄졌었는데 사측에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과거의 70만원 초반 부근 거기까지는 주가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의 약세로 연결이 되었던 많은 악재들, 그런 것들이 소멸이 되었고 이제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LG화학을 매수한다는 것은 2차원지를 보시고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초에 상장한다는 것은 상장 이후부터 그때는 기대감이 소멸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짧게 몇 개월 내로 대응할 수가 있다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측에서 내년 초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IPO 흥행을 불러오기 위해서 지금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이 당시였죠. 상장하기 한 달 전까지 주가는 최고점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7월 초에 상장을 했었는데 아마 이쯤 되겠죠. 그 직전에 오히려 주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점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상장 당일을 전후로 해서 주가는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조금 전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한 달 전까지는 고점을 형성했던 만큼 LG화학도 늦어야 내년 초라고 했던 만큼 아직까지는 자회사 상장 직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주가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4거래일 동안 정말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서 그 종목을 접근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이 내포하고 있는 재료, 그리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먼저 생각하시고요. 너무 급하지 않게 적절한 위치가 다가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신다면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특징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은 아무래도 유가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한 만큼 2차원지 사업 외에도 유가와 관련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케미칼. 이 종목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죠. 외국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SK케미칼의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에 사실상 꺼졌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만 7천원이었던 주가가 23만원까지 거의 50% 가까운 주가의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조금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시더라도 제가 파란색으로 선을 하나 그어놨죠. 이게 32만 4천원인데 한 차례, 두 차례, 지금 세 번째로 그 저항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저항선은 자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지지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지라인을 자꾸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그 지지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 맥락하에서 지금 세 번째 도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길래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에 SK케미칼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주주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배당 정책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배당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부터 3년 동안 발생되는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3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또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사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배당 정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SK케미칼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또 새로운 배당 정책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조금은 투자의 성격이 가깝기 때문에 이 배당이 조금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조금 확대된다는 것은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케미칼을 둘러싸고 있는 재료,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스스로도 방향성을 세워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자,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3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다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일단 엔터 기업들의 가장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콘서트 매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이 콘서트가 미국에서 2년 만에 재개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 3사들 같은 맥락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볼게요. 자,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기아,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여기 상위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가 개인, 두 번째가 외국인, 세 번째가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항상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국내 시장은 외국인의 손에 놀아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기관이라는 것은 국내 기관을 말하는 거겠죠? 국내 기관이라면 국민연금, 은행, 보험,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누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외국계 기관을 말하겠죠. 즉, 국내에도 국민연금하고 보험, 은행, 증권사, 이런 기관들이 있듯이 일본에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도 있을 것이고 또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나아가서 미국, 남미, 브라질 마찬가지로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 기관의 사이즈가 클지 아니면 전 세계 국가들의 기관들의 비중이 클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인의 손에 놀아난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일단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내일부터는 오랜만에 5일 동안의 평일이 시작되니까 다들 에너지 충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